본디 애니메이션이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청소년들만의 사상과 사정을 집어넣어. 그게 설령 가족 애니메이션이라도 말이야. 하지만 이 도쿄 매그니튜드 8.0이라는 작품은 애니메이션이란 장르에서 한없이 배려만 해야 하는 어른들을 배려를 받는 쪽으로도 심리를 표현하면서 쌍방의 공감을 자아내고 과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진정한 킹갓 엠페러 데스티니 울트라 캡숑 스마트 지니어스 디스토션 스고이 트랩이 향한 작품임을 알 수 있어. 안녕? 난 중화식 재난 빅경!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사춘기. 이 현상은 자신이 어렸을 적 보고 듣고 꿈꾸던 것과는 달리 진짜 현실을 인지하고 동심을 잃어가면서 선악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짓지 못하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해. 이런 사춘기를 겪고 있는 주인공 미라이는 학교 친구들 간의 빈부격차로 인해 밀려오는 열등감과 장래가 불확실성한 불안감을 갖고서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쌓여가. 심지어 유일한 쉴 공간인 집에서조차 부모들의 유치한 말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배출할 곳은 공감대가 비슷한 친한 친구들밖에 없지. 스트레스를 주는 가족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거라고 보진 않으니까. 매일이 짜증스러운 일상의 단비 같은 방학이 왔는데 기쁨도 잠시. 동생 유우키의 로봇 전시회 보호자로 바쁜 엄마 대신 참여한 미라이는 방학조차도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을 한탄해 이딴 세상 부서져 버리면 좋을 텐데 라고 혼잣말을 하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 지진 때문에 떨어져 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려고 하지만 지금껏 미라이는 어른들을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봐왔었기 때문에 분명 외면당할 거라 단정짓고 혼자의 힘으로 동생을 찾기 시작해. 지진 후에 오는 여진으로 인해 건물이 흔들거리면서 미라이가 위험에 노출이 되자 이를 몸을 던져 구해준 한 여성의 만남으로 이 애니메이션의 막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지. 쿠사카베 마리라는 여성의 도움으로 동생 유우키를 구할 수 있었지만 미라이는 여전히 어른인 그녀를 신용하지 못했지. 하지만 서로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다 쿠사카베 씨의 가족 관계와 사정을 들어. 그녀는 엄마와 딸 이렇게 세 명이서 살고 있으며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에 일에 묶여 살아서 돌봐주지 못한 어린 딸에게 죄인 같은 감정을 가진 걸 본 미라이는 지금까지 만사를 부모 탓으로 돌린 발언과 생각에 대해 조금은 찔렸지만 반성은 하지 않았어. 큰 그림을 보는 부모와는 달리 아이는 큰 그림을 그려달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그려버리고 현재의 무심한 어른들을 이기적으로 생각해왔었기 때문에 반성을 안 한 걸지도 몰라. 어찌됐든 아이 상대로 부모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쿠사카베 씨에게 조금은 호전적인 태도로 바뀌지. 에피소드가 거듭날수록 그녀의 넉살 좋은 친절함과 듬직함,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에 무섭고 아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면모는 미라이가 보기엔 자신이 상상한 가장 이상적인 어른임을, 기댈 수 있는 진짜 어른으로서 무한 신뢰를 하게 돼. 작중 초반에 쿠사카베 씨가 도움의 손을 내밀 때마다 미라이는 고도모자나인 데스까라 라고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을 때만 아이 포지션으로 빠지는 것 같지? 미라이의 가족은 부모 서로가 맞벌이다 보니 집안일이나 유우키를 돌보는 것은 자신 스스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어른으로 있어야 함을 강요당해.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지. 넌 다 컸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 유우키는 부모의 잦은 말다툼으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를 알아. 한마디로 눈치를 볼 줄 안다는 거지. 그런 유우키는 부모랑 전화 연결이 안 돼 기분이 상해 있는 누나를 풀어주려는 마음에 화제 전화를 해보지만 어른스러운 유우키의 행동에 되려 화가 난 미라이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아. 애초에 이런 상황이 온 것도 유우키 다 너 때문이라고. 누나의 어리광에 멘탈이 붕괴된 유우키는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도망쳐버리지만 말실수의 책임을 느낀 미라이는 동생을 도쿄타워 근처에서 발견하고 둘의 갈등은 최고조가 돼. 돌아가는 길을 알아도 집이 무사한지 아닌지 모른다. 그딴 건 나도 알고 있다. 어느샌가부터 미라이도 유우키에게 어른임을 강요하고 있었고 유우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것을. 그랬던 유우키가 작품이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누나에게 어리광을 부리면서 울기 시작해. 아무리 어른스럽다곤 하나 아이에 불과한 유우키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는 게 아닌 단순히 믿고 싶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싶었음을 누나에게 말하지. 동생 앞에서는 어른으로 있어야만 했던 미라이는 동생의 솔직한 눈물에 지금까지 잠가놨던 자신의 마음이 폭발하는 듯 서로 오열하지. 서로가 솔직해져 갈등이 풀리자마자 다시 찾아온 여진으로 이번엔 옆에 있던 도쿄타워가 무너지지만 유우키의 도움으로
별 상처 없이 위기를 넘겨. 그 이후부터 미라이는 부모의 고충을 이해했어. 또한 선입견을 배제시키고 친구 엄마의 죽음으로 위로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자신을 알며 어른들이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해주지 못한 질책의 위대함을 배웠지. 차근차근 도덕성을 배워나갈 때마다 부모와의 재회는 더욱 기다려지고 있는 미라이.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어. 유키가 죽어. 사이는 도쿄타워에서 누나를 구하려다 후두부의 큰 돌에 가격당해 뇌출혈로 인한 죽음이야. 하지만 유키는 미라이의 눈에만 보이는 유령의 존재로 누나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서포터해준 뒤 이츠키라는 유키의 친구 집에서 죽음을 고백해. 바로 옆에 있는 유키가 죽었다는 사실에 실감이 나지 않고 마냥 담담하기만 한 미라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서서히 사라지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이게 현실이라 깨닫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지.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다소 안정된 가정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족 모두가 안고 있는 후유증은 쿠사카베 마리씨의 방문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자신이 아무리 죄책감을 갖고 질책해도 후회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음을, 있을 때 잘하지 못한 미안함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마음을 멈추고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는 걸 멈출 수 없는 걸 알았으니까. 도쿄 매그니튜드 8.0은 가족과의 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알려준 인생이야. 여담으로 유키가 죽기 전 골든타임은 꽤 길었지만 남에게 걱정 끼치는 걸 싫어한 성격을 만든 가정이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라 볼 수도 있어.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